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망고 엑스파일 망했다의 망고입니다. 사건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최근에 미제 사건이든 뭐 망고 엑스파일 컨텐츠 진행을 조금 못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좀 못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먹방이나 다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약간 소홀하게 돼서 이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시즌 2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즌 2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또 앞으로 많은 사건들 다루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죠.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건이 발생한 뒤에 오랜 후에 결국 진범이 밝혀졌지만 외국인이라는 신분에다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 등으로 인해 그 죄에 대한 확정적인 처벌을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당시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세간의 분노를 들끓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망고 엑스파일, 바로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입니다. 1998년 10월 1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에서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은희 양이 사망한 사건으로, 경찰은 정량이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했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사로 수사를 종결했으나 유족들은 여러 정황들로 성폭행 후에 일어난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드디어 범인이 잡혔는데, 조사 결과 유가족의 주장처럼 성폭행 후 계획적인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집단 성폭행은 사실로 확인이 되어 경찰은 여론의 문매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1998년 10월 16일, 그날은 계명대학교 축제 기간이었고 정량은 경찰 행정학부에서 주관한 주막촌이라는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금요일이라 다음날에 별일이 없었던 정량은 학부생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셨지만 많이 마시지는 않았고, 그때 경찰 행정학부생으로 동아리 친구이자 남자친구였던 1학년 박모군이 술에 몹시 취해 그를 기가시켜주기 위해 밤 10시 30분쯤 함께 교문을 나섰다가 밤 10시 40분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는데요. 박군은 20분 후인 11시경 학교 정문 건너 성서병원 앞에서 정신을 차렸지만 정량이 보이지 않자 무선 호출기로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자 혼자 귀가를 했고, 박군은 훗날 나중에 경찰 조사 때 교문을 함께 나선 이후 병원 앞에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20분 동안 그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한편 다음 날인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경 119로 교통사고 사망신고가 들어왔는데, 학교에서 약 4km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하행선 7.7km 지점에서 덤프트럭이 무단 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사망자가 바로 정량이었습니다. 당시 52세였던 가해자 덤프트럭 운전자 최모 씨가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정량이 자신의 트럭에 치여 즉사했다고 신고한 것이었는데, 하지만 정량이 박군과 함께 교문에 나선 전날 밤 10시 40분 이후부터 사고가 일어난 사고 당일 새벽 5시 10분까지 그 6시간 반 동안의 행적을 알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이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범인이 잡혔으니 조사를 해봐야 아무래도 윤곽이 나오겠죠. 당시 사건에 대해 유가족들이 제기한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면, 당시 가해자이자 신고자인 최 씨는 전과가 수십 개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 데다가 그가 피해자 유족과 만나는 것을 극구 기피했다는 점인데요. 또 경찰은 가족들의 교통사고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정량이 행방불명된 이후에 행적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단순 교통사고라고 단정하고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는 출혈이 거의 없는 데다가 시신에는 속옷이 모두 없어진 채 겉옷만 입혀져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은 정량의 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물증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에 없어진 속옷 중에 팬티 겉을만 사고 지점 확인에 나선 동료 학생 임모군에 의해 사고 현장 인근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팬티는 사고 현장 30m 떨어진 지점, 즉 사고 후에 차를 세웠다고 최 씨가 말한 곳 가드레일 아래쪽 도로 가장자리 부근이었습니다. 이 점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유족이 모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정량의 시신의 속옷을 확인하려 하자 해당 병원 영안실 직원 이모 씨가 바지 주머니 안감을 내보이며 그것이 팬티라고 하며 가족을 속이려고 했고요. 거기다 사고 현장의 시신에는 원래 브래지어가 없었는데 병원에서 누군가가 깨끗한 새 것으로 입혀놓았고,
이 의문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유가족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점에 대해 일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40분 정량과 함께 학교 교문에 걸어나간 박군의 진술이 신빙성이 좀 떨어졌는데, 박군은 자신은 교문에 나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죠. 앞에서 박군은 만취된 채로 잠을 자고 있었으며 그래서 아무 기억도 없다. 불과 20분 후인 11시경에 깨어보니 학교 근처 S병원 앞이었고, 정량이 걱정되어 삐삐로 호출을 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그냥 집으로 갔다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음에도 수사경찰은 그 진술을 그대로 믿고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에 박군은 사고 발생에 영안실에 술이 취한 상태로 조문차 잠시 들리고 나서 이틀 후 정양의 유족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만나자고 했으나 끝까지 피하려 했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몹시 화를 내자 마지못해 응하긴 하였으나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자신은 그저 아무 기억이 없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말만 하고 도망가듯이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아무 할 말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며 계속 피해 다니기만 했다고 하는데, 단편적으로 이 부분만 봐도 협박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뒤에 어떠한 일들이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검 결과 역과로 인한 손상에는 출혈이 없어서 역과 시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도 경찰에서는 단순 교통사고사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여기서 말씀드린 역과는 뭐냐면,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자동차로 사람을 깔아 뭉개고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역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부검 담당이었던 모 대학교 교수가 부검 결과를 가족에게 숨기려고 했고, 부검 의뢰 사항의 중점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듯 엉뚱한 부검 결과만을 보고하였고, 부검 진행 사항과 부검 내용 등에 관하여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굉장히 어이없었던 부분이 뭐냐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협조를 굉장히 기피했다는 점인데요.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 유족에게 오히려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협조를 원하는데도 경찰이 극구 거절을 했다는 점과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했는데도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라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한 걸로 봐서는 아예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고요. 지문감식 같은 기초수사마저 기피를 한 점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학교에서 주막촌을 열었던 해당 학부는 무엇 때문인지 서명운동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특히 박부는 정량의 동아리 친구로 자신의 술에 취해서 정량이 바래다 주려고 데리고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을 보면 피하기만 하고 장례식에도 제대로 오지 않았으며 서명운동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책감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까봐 어린 나이에 무섭고 겁이 나서 상황을 벗어나고 모면하고 싶어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박군이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서 무엇이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면 죄책감으로 영영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마음의 짐을 좀 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리 없을 정도로만 술을 마신 정량이 왜 박군을 인근 병원 앞에 그냥 두고 본인은 집과 반대 방향으로, 그것도 학교에서 4km 이상 떨어진 고속도로까지 갔을까요? 이처럼 의문투성이인데도 경찰은 피해자 유족들로 교통사고가 아님을 증명해 오면 운전자를 당장 구속하겠다라고 하거나, 피해자 가족이 박군을 다시 조사하거나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요즘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만 거듭했고, 더군다나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그저 단순 교통사고라고 우기기만 하며 수사를 종결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늘 고수했고, 그로 인해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용의자가 체포된 현재 상황에서 보면 상기 의문점 중 상당수는 유가족 주장처럼 계획적인 은폐나 아니면 전문 범죄 조직의 소행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반대로 경찰이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이었다는 것도 함께 입증한 게 되어버린 꼴이 된 거죠,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은 이 사건을 더 빨리 종결시키고 싶어하고 덮기 위해 계속 저런 스탠스를 유지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유가족은 지금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사건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사건 해결을 촉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사건 발생 후 10년이 훌쩍 넘어서도 진실은 결국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위에 말씀드린 걸 어느 정도 요약을 해보자면 한마디로 가해자 최 씨의 행적, 그리고 정량과 함께 학교에 나선 박군의 엇갈린 증언, 그리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행동들은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남겼고 이 풀리지 않는 실마리로 상황은 더욱 비참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가해자 최 씨는 그 후 무죄 방면이 되었는데 다만 유족의 끈질긴 노력과 탄원으로 2005년에 국가수에서 팬티 거드를 감정을 했는데 정량의 것이 맞으며 남자의 정액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액과 DNA 대조 결과 최 씨와 박군의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정확히는 너무 오래돼서 누구 것인지 불명확했던 것으로 보아 확실한 범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위에 여러가지 의문점들에 대해 되짚어보고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부검감정서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이 사건의 단순 교통사고사를 단정짓고 수사를 종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사건 발생 15년 후에 2013년 9월 5일 마침내 기적적으로 진범이 검거되어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 추정되었던 여러 주장들과는 다르게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범행이었으며 살인은 아니고 집단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밝혀진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자면 1998년 10월 16일 스리랑카인으로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성서산단에서 일하던 A 등 외국인 노동자 3명은 밤 10시가 넘어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귀가하던 도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던 정량을 발견하고 음욕이 생겨서 정량을 납치해서 자전거에 실은 다음에 구마고속도 굴다리 밑으로 끌고 가서 집단 성폭행을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일대는 지금은 주거지로 개발된 곳이지만 당시에는 비상활주로가 있었으며 논밭이 즐비하고 인적이 드문 우범지대였고 그 점을 이용해 이들은 정량을 성폭행하고 현금과 학생증 등을 뺏고 유유히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 정량은 성폭행을 당한 충격에 휩싸여 있었던 데다 또다시 이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거라는 공포가 엄습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빨리 신고를 해야겠다는 일념으로만 행동한 끝에 구마고속도로 무단횡단을 감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10월 17일 새벽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량은 달려오는 24톤 덤프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그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이 범인의 자백을 바탕으로 한 당시 경찰의 의견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해 정량의 유가족들은 범인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정량을 고속도로에 밀어넣어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점은 정량은 술을 많이 먹지 않았고 박군을 바래다주기 위해 나갔지만 술에 약해서인지 박군을 정문 건너편 병원 앞에 두고 본인은 멀리 대여섯 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범죄의 표적에 걸려 희생당하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범인 A와 공범들은 범행 당일 아침에도 성서산단인 한 공장에 출근해 태연히 일을 했으며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의 범행을 이야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 당시 한국어가 서툴러서 정량 사건과 관련한 뉴스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정량이 사망한 사실은 몰랐다고 했는데요. 이후 공범 2명은 2003년과 2005년 불법 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출국을 당했지만 주범 A씨는 뻔뻔하게도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하고 한국에 눌러 살면서 스리랑카 식료품 수입 사업을 했습니다. A씨는 검찰에 붙잡히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스리랑카를 오가기도 했으며 한국인과 결혼으로 체류 자격은 얻었지만 국적은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범 A가 2011년과 2013년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때 A의 DNA가 채취되었고 보관되었으며 정량의 체내에 있던 정액과 대조해본 결과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진범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은 여죄가 밝혀지게 된 거죠. 이렇게 범인 3명 중 1명은 잡혔지만 공범인 2명은 현재 스리랑카에 체류 중이며 경찰은 스리랑카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 범인들을 한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스리랑카 사이에 아직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송환이 쉽지 않을 듯하며 일본과 브라질 간 처벌에서 볼 수 있듯이 대리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한 지 오래된 사건이라 시효 문제가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 강간은 10년의 시효가 정해져 있고 특수 강도 강간은 15년의 시효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제 DNA 분석 등 과학 자료가 있을 경우에 10년씩 연장이 되는데요. 단 이미 시효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연장이 안 됩니다.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강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효가 종료된 상황이라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2014년 5월 30일 진범인 스리랑카인 A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 특수강도 강간에 대하여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포함되는 특수강도와 특수강간, 그리고 강도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확실한 증거가 있었지만 허술한 법으로 인해 진범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더불어 진실은 묻히게 된 거나 다름이 없게 된 겁니다. 현재 A는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있으며 검찰은 항소를 한 상태이긴 한데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A는 여전히 뻔뻔하게 상황에 대해 모른다고만 일관하고 있고, 더군다나 공범 2명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송환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사건 해결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중입니다. 결국 여러가지 문제로 진범을 코앞에 두고도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을 공산이 큰 것인데요. 경찰은 아직도 그 범인이라는 DNA가 나온 스리랑카인의 숨진 정량에 대한 강간 시점에서부터 사망 시점에서까지 그 숨진 정량의 5시간 이상의 행적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밝히는 건지 못 밝히는 건지, 아무튼 그리고 남자친구라는 박모군과 24톤 덤프트럭 운전사라는 이로써 법망을 피하게 되었고, 결국 2015년 8월 11일 대구 고등법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의 증거가 불확실하고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었다는 1심과 같은 이유에서였는데요. 검찰은 다시 항소할 것이라고 했으며 유가족들은 짜맞추기 수사라고 분노하면서 A씨가 아닌 제3의 범인이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간절한 발행과는 달리 애석하게도 2017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여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이 되었고, 이에 검찰은 스리랑카의 강간죄 공소시효가 20년이라 아직 처벌이 가능하다는 걸 노리고 A씨를 스리랑카로 보낸 뒤 DNA가 발견된 정액 등 물증을 스리랑카에 보내 현지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결과 스리랑카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불과 4일 전에 A씨를 기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재판은 진행 중이며 반드시 범인이 처벌을 받아서 그 소식이 한국에까지 전해질 수 있다면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망구의 X파일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의문스러운 점들과 석연치 않은 점들이 아주 많았고요. 그 사이의 연결고리들을 해결하지 못하여, 아니 해결을 안 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로 인해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고 유족들이 힘들고 지쳤겠지만 이제라도 이 사건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범인이 꼭 처벌을 받아서 죽은 피해자의 원을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망고 X파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